안녕하세요. 헛방난이 사주상담 이야기 152번째 시간. 오늘은 천간이 병전이 있고 사주 흐름도 좋아 좋은 사주팔자라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몇 군데 사주 상담을 갔었는데 제 사주가 천간에 병존이 있는 사주고 또 사주가 흐름이 좋고 상생되는 사주라 좋은 사주라 직업은 재물운 등이 좋은 사주라고 하더군요. 선생님도 제 사주를 그렇게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주에는 천간이란 게 있는데 거기에 같은 오행이 나란히 붙어 있으면 병존이라 하고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주마다 다릅니다. 선생님 사주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게 적용하네요. 그리고 사주가 흐름이 좋다 하셨는데 사주의 흐름은 좋습니다만 사주 흐름도 내게 좋게 흐름이 돼야 되는데 나에게 해로운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도 어려서 제 사주를 보러 가면 좋은 사주라고 잘 산다고 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삶은 엘리베이터 기사로 겨우 밥만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정확히 알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선생님이 제 사주를 정확하게 말씀 주시네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본인 사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해시킨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주라고 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날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경술년, 경진월, 을해일, 을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경술년생이시면 1970년생이시죠. 2021년 올해 52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서 다른 데서 상담을 해봤는데 본인 사주 천간에 병존이 돼 있고 그리고 사주 흐름도 좋아가지고 직업은 재물운이 좋은 사주라고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을목 작은 나무, 일지, 해수안의 간목 큰 나무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은 을목 작은 나무와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술토, 월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일지, 해수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경금, 월간의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술토진토 큰흑황하는 대지, 그 다음에 경금경금 큰세, 유금 작은세까지.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월간에 있는 경금은 날의 극한오행이죠. 날의 극한오행이지만 밑에 있는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을 생하면서 관인상세호는 내 편으로 들어왔네요. 자, 하지만 시지에 있는 유금은 금생수를 못하니까 시간에 있는 을목을 극을하네요. 그러니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관인상세로 물기운이 강해졌지만 물만 많이 먹은다 해서 이 쇠라든가 흙기운을 대항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있어야 대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을목이 작은 나무인데 이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 때문에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썩어가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부목도 되고, 그러니 일간이 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사주에 햇빛이라도 있었으면 좀 말려줘서 덜했을 텐데, 그리고 큰 나무라도 있었으면 타고 올라가면서 힘을 받았을 텐데, 작은 나무로는 이 흙들과 새들을 본인이 대적할 수가 없어서 사주가 약해졌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용신은 뭔가요? 을목에게 힘을 주려면 큰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해수 안에 간목이 들어있네요. 그런데 젖어 있어서 힘이 좀 약해서 용신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 간목이나 인목이 들어가지고 을목 작은 넝쿨에게 기둥이 돼줘야 사주의 힘발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주의 흉한 물기운을 좀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은 희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용신은 해중의 간목, 희신도 간목이나 인목이 들어오면 좋은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분이 상담을 다른 데서 했는데 천간에 병전이 있다고 그랬죠. 병전이 뭔가요? 천간의 노행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병전이라 합니다. 을목, 경금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을 병전이라 하거든요. 이 병전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많죠.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좋다 나쁘다보담도 이 오행이 두 개가 겹쳐 있다 보니까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을목 세력도 좀 있다. 경금 세력이 대단하다. 병전이 되면. 그리고 작용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오행이 일간에게 좋은 이 경금이 병전에서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 병전이 되고, 그리고 흉한 병전이 되면 흉하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한가요? 이 경금이 하는 일은 하나는 물을 새겨버리고 하나는 나에게 숙살지기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 금생수를 받은 이 물이 나한테 인성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목시키고 나를 썩게 만든다는 얘기죠. 쇠가 좋은 역할을 안 하죠. 숙살지기까지 냉한 기운까지 줘서 을목 여린 풀을 갖다 죽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좋은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병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전이라 해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주의 흐름이 좋아서 좋은 사주라고 했다는 얘기죠.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게 통과이 되나요? 나무가 너무 물을 많이 먹어버리죠. 간목이나 인목이었으면 제대로 좀 통과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을목이 너무 물을 많이 받아서 부목이 되고 썩어가는 형국이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이 좋은 거 토생금 금생수로 해가지고 일간에게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흐름도. 그러나 오히려 이 흙은 쇠를 생하고 쇠는 물을 생하면서 나무, 일간 나무를 갖다 썩게 만들어 보니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흐름이 좋으려면 일간에게 좋은 흐름을 줘야 되는데 흐름은 좋지만 좋은 흐름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흐름도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전이 있어서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흐름이 좋지도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은 이분이 재물운과 직업운이 좋다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직업으로 보려면 관성을 봐야 되겠죠. 관이 세죠. 이 유금도 있고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가요? 아니죠.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숙살지기로 나를 거의 죽여버리는, 살기운으로 죽여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아주 흉한 관상입니다. 그러니 직업운이 좋을 수가 없겠죠. 직업이라는 게 관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할 때 직업운이 좋은데 나한테 좋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운은 어떤가요? 흑이죠. 흑이 이 을목, 작은 화초가 이 큰 흑황활한 대지를 제압할 수가 없죠. 그러니 제압을 해야 내재물이 되는데 제압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재성이 하는 일이 뭐죠? 나를 죽이려는 살작용을 하는 쇠를 갖다 생하고 있죠. 그러니 이 녀석도 나쁜 녀석이라는 얘기죠.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재물운이 좋지 않고, 또 사주에 식상이라도 발달하면 이걸로 재물운을 삼으면 되는데 식상이 불인데 불이 한 점이 없죠. 이런 것도 재물운을 좋지 않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바로 화개살을 좀 살리고 그 다음에 괴강발을 살려서 전문 직종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되는데, 이분이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직업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병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사주의 흐름이 좋아서 좋은 사주가 아니라 병전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흐름도 좋은 흐름이 아니어서 재물은 직업운이 좋지 않았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오행의 흐름, 오행의 질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통변을 해야 헛방을 날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